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이 박희석 TV에서는 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박희석 기자가 이제 편집을 요즘에 본인이 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조회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 전보다는 조금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요즘 재미있는 일이 많이 안 벌어지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방북을 해주기 위해서 그 김성태 쌍방울이죠. 쌍방울 전 회장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이제 언론 조선일보 일면 탑으로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각 매체 상단 홈페이지 상단에 다 이 뉴스가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충격적이다 그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0년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충격적인 거죠. 자, 1990년대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 분명히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북한은 분명히 우리 헌법상 반국가단체입니다. 김정은이는 국무위원장이 아니라 반국가단체 수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반국가단체한테 이런 돈을 보내는 거, 그것도 어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을 하는 거, 이건 너무나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이거야말로 국기문란이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이거를 보다 보면 옛날 일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2002년도에 드러난 발각된 김대중 DJ의 불법 대북 송금. 물론 DJ가 직접적으로 안 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DJ는 그때 당시에 통치 행위라는 그런 기묘한 그런 범 논리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통치행위라는 거 그래 그거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때 당시에 DJ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최고 결정권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통치행위라는 거 뭐냐면 사법부가 행정부 수장인 그리고 국가 원수인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과 교섭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법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통치행위론입니다. 근데 이재명, 이 김성태 관련 대북 송금 의혹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김성태 씨가 정말로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대북 송금, 불법 송금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DJ, 이 금액이 옛날에 DJ 때 무슨 4억 5천만 불이니 5억 불이니 이 금액이 작아서 여러분들이 별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를 그냥 딱 두 개를 놓고 비교해보면 DJ 당시의 불법 대북 송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정말 특대형 범죄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J는 그나마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DJ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외교권, 그 다음에 국가 안보에 있어서 최고 결정권 이런 걸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왜 전직 조폭 출신 김성태 씨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돈을 냅니까? 그것도 자기 개인 돈을 자기 주장에 따르면 자기 돈이라는 거 아닙니까? 쌍방울돈 횡령한 게 아니라 왜 돈을 냅니까? 쌍방울을 운영하면서 벌은 돈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옛날 그 현대그룹 그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형태가. 그러면 그 가정하에 전제하에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외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외교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는 오로지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산업통상부 이런 어떤 통상교섭권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명 정권 대사니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경기도지사가 외교를 합니까? 그거 더군다나 북한은 외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분명히 우리 헌법상 반국가단체이지 외국이 아닙니다. 외교는 외국과 교섭하는 게 외교니까. 그러면 이 반국가단체와 교섭을 한다? 경기도지사한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일부 장관한테 사전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죠. 어마어마한 특대형 범죄라는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불법 대북 송금 아닐까? 그러니까 대북 송금이라는 거 단어 자체가 불법이고 그 더군다나 뭐냐면
그때 김대중 당시에는 무슨 세컨더리 보이콧이니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네. 대북 제재 이런 게 없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국제사회가 2016년과 2017년에 북한 김정은이가 계속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도발을 하고 하니까 대북 제재 5건을 연달아 내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자 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목상 그때 당시에 명목상 네. 문재인 정부 시기였으니까 명목상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던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네. 정부조차도. 근데 그 아래에서 이재명 경기도는 무슨 북한에 뭔 스마트팜을 왜 지어 북한에 안 그렇습니까? 경기도가 못 사는 지역이 많은데. 아니 그렇기도 하거니와 일단 당장에 이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2007년도인가 8년도에 임종석 씨가 이렇게 만들고 운영했던 남북 경제 교류협력 재단인가 그 있습니다. 문화에 소위 경문협이라고 네, 있는데 이 경문협이 통일부 예산 8억 원을 받아가지고 김일성 대학 현대화 사업을 맞아요. 진행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임종석 씨가 열린의당 소속이었는데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네. 집권 여당의 외교통일통상위원회 간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간사가 있는 그 임종석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가 통일부 예산을 받아서 그러니까요. 김일성대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다 그겁니다. 근데 그렇죠. 김일성대가 뭡니까? 김일성 독재 정권, 지금의 김정은 독재 정권을 떠받치는 일꾼들을 양성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를 적대하는 세력들을 키워주는 곳 아닙니까? 거기를 뭐 하려고 뭔 돈이 그래 돈다고 거길 현대화 사업을 합니까? 우리 네. 정부 돈으로, 우리 국민 세금으로. 근데 이 스마트팜도 마찬가지인 게 김정은이가 정말로 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스마트팜을 지을 게 아니라 핵 해체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다 없애버리고 개혁 개방해가지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식량 문제는 해결될 텐데 이 스마트팜이라는 결국엔 우리 위대하신 장군님이 결국에는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런 거 못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다. 너네들 자랑스러운 줄 알아라. 이런 거 선전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의 치적 아닙니까? 김정은의 치적을 위해서 애초에 경기도가 이런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한 것도 문제고 그거를 민간 기업이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이득 내지는 경제적 이득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대선을 위해서 이런 걸 진행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북 북한을 방문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이제 중심에 있고 여기서는 지금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대선을 위해 방북을 원하니 협조해달라 그러면서 자기 돈을 줬다는 건데 보니까 이제 김성태 이분은 이재명 대표의 좀 약간 스폰서 이런 개념이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그러니까 이제 요걸 통해서 지금 이 현재 이 보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스폰서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이 또 스폰서나 이런 이 협력자를 경제 공동체라는 어마어마한 논리를 만들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집어넣은 적이 있죠. 그렇죠? 김성태와 이재명은 무슨 관계입니까?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 말에 따르면 내복 한 벌 사입은 2년밖에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돌연 말을 바꿔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물론 그 전에도 내심으로는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 내복 한 벌 사입은 거밖에 없습니까? 이재명 주변 인사들이 다 쌍방울에 포진해 있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쨌든 갑자기 또 돌연 말을 바꿔가지고 뭐 술 먹다가 누가 전화를 바꿔줬다는데 뭐 기억은 없다. 갑자기 그 소리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마치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에 유동규가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시도했다더라.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지가 먼저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거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럼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는 뭐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김성태하고 통화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시간 문제일 뿐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특대형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 존립을 위협했던 이런 사건의 우리가 실체에 대해서 조금 기다리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뭐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이 김성태가 접촉했다고 하는 북한의 리호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영화의 공작의 이성민 씨가 이름이 왜 또 호남이야 이건 또
예, 그겁니다. 그 사람입니다. 네. 그 영화 공작 있지 않습니까? 네. 흑금성. 네. 흑금성 그 나왔던 영화. 네, 네. 거기에 이제 이호남이라는 애가 네. 민경련이라고 뭐 민정 뭐 경제 뭐 협력위원회인가? 네. 거기 요원입니다. 요원. 네. 한마디로 저기 반국가단체 구성원. 네. 반국가단체 구성원한테 금품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김성태가. 네. 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원한테 이 금품을 지원하면 뭐냐면 네. 제9조 편의 제공 2항 하여튼 하면은 이겁니다.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네. 처한다. 그 다음에 우리 통일부 우리 정부 당국의 승인 없이 또 북한 네. 애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만났지 않습니까? 회합통신 에 의해서 자유민족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건 김성택 씨가 받고 있는 혐의고 네. 이 김성태 뒤에 다른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 김성태 배우의 이화영 씨가 있었고 네. 이 이화영 씨 뒤에 또 누군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이 사람도 이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뭐냐면 이화영 씨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는 그 직책을 달고 다니면서 무슨 아태엽 안무사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고 네. 북한 애들하고 만나고 했지 않습니까? 네. 중국 출장을 가고. 근데 그때 당시 경기도지사 누굽니까? 이재명 예, 대표. 그러면 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평화부지사가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는데 결재 승인했던 사람은 또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의 행각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잖아요. 지금 정진상이 한 것도 모르고 유동규가 한 것도 모르고 정진상이 했단 말인가? 난 모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이분은 성남시장이랑 경기도지사를 할 때 네.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굉장히 자기가 무능하다는 거야. 몰랐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택하겠다는 네, 전략이라고 비판받을 만한 소리가 너무나도 크다. 그러니까 근데 난 무능하다. 근데 그래. 나는 되게 무능한데 대통령을 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너무 만만하게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김성태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준 300만 불은 다른 돈이다. 500만 불은 경기도에 스마트팜 그걸 대납한 거고. 네. 왜 대납을 해? 그러니까요. 왜 상납을 해 북한 애들한테? 얘네들은 아니 뭐 북한 애들한테 뭐 거기 뭘 쌀을 준다고 해서 뭘 준다고 해서 왜 북한 애들한테 상납을 합니까? 왜 뭐 하려고 북한 애들 만나기만 하면 돈을 줘야 됩니까? 우리가. 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석연치 않은 것들이 지금 현재 퍼즐들이 다 맞춰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 대목이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북한 애들은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돈을 항상 챙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돈을 챙겨놓고도 안 만나지 않습니까? 네, 네. 안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18년 4월 달에 네. 분명히 김정은이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네. 왜 만났을까?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리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2018년 9월 달에 육로로 네. 평양에 갔지 않습니까? 네. 육로로 갔나 갑자기 헷갈리는데. 뭐. 예. 어쨌든 갔지 않습니까? 평양에. 아니 300만 달러를 줘도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데 북한 애들한테 문재인 대통령은 뭔 그렇게 뾰족한 수가 있어가지고 뭔 그렇게 특출난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평양을 가고 판문점에서 김정은이를 만나고 또 트럼프가 오지 말라고 김정은도 오지 말라고 했는데 꾸역꾸역 판문점까지 따라가가지고 그 셋이서 사진을 찍고 껴서 그랬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배경이 있었을까?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보다 사이즈가 크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갑자기 들면서 이 이재명 방북위에 북에 300만 달러 보냈다 이 네. 기사를 만약에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선일보를 안 볼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인터넷에서 이런 보잖아요. 비슷한 기사를 본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금 심정은 어떨까 이런 의문이 갑자기 든다. 문재인 요겁니다. 대통령이 키우는 고양이가 이 기사에 좋아요를 누르는 거 아닙니까? 싫어요, 화나요 이런 걸 누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네. 이제 이런 기사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여적죄로 다스려야 된다. 네. 여적죄 형법 제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네. 이거는 형벌이 사형밖에 없습니다. 네.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적국이 아닙니다. 네. 나라가 아니니까. 네. 근데
준적국에 해당될 수가 있다. 이런 어떤 주장들이 많이 있고. 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대한민국의 항적한 자. 뭐. 김성태라는 사람이 북한에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네. 이 돈을 줘가지고 어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맞서 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적죄는 다쓸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다만 일반 이적죄. 형법 제99조 네. 일반 이적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스마트팜 500만 달러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스마트팜에 500만 달러가 제대로 들어간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북한 독재 정권과 북한 독재 정권을 떠받치는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전용됐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원래 이거 개발해야 될 때 투입될 돈을 얘네들이 줬으니까 아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그 돈을 또 다른 거 만드는데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무기징역에 처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일반 이적죄. 네.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아까 혐의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적죄는 우리가 이제 사형에 처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네. 이 형법상 일반 이적 내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편의 제공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재명 대표님, 뭐, 이렇게, 뭐, 둘러싼 의혹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막 다 유죄로 되면은, 햇볕을 볼 수 있나요? 글쎄, 뭐, 햇볕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집권을 한번 다시 볼 수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게 네, 다 유죄가 된다면. 된다면, 그럼요. 된다면. 뭐, 다 된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네. 된다면. 다 무죄 나올 수도 있죠. 본인의 맞습니다. 주장처럼. 네. 정말 이재명 대표가 정말 결백하다면 네. 아무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어쩌고 이재명 대표한테 무고한 혐의를 씌워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재명 대표가 무고하다면 결백하다면 나중에 다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 이거에 대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사실 무근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하는데 이게 반론이 너무 과해요.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헛웃음. 그러니까 예,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